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술주 호실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 워낙 좋지가 않았었죠. 작년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확실히 나은 실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상황에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그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미국 사회 전체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괜찮아질 것 같고요. 역시 그 백신 접종이 70% 이상, 최소 50% 이상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70%, 80%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 완전히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100% 이상 접종이 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80%, 70% 정도만 접종을 해도 그때부터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확연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역시 코로나에서 위험해서 거의 또 이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름 정도 지나면은 아마 코로나의 백신 접종이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2번씩 접종하는 것을 넘어서 3번씩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양의 백신을 지금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접종하면은 그 코로나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데 거기를 넘어서 한 번 더 접종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 되면은 더욱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국도 하루빨리 좀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300만 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300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도 백신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너무 크게 갖기보다는 역시 백신 접종을 해서 이 코로나 시국을 벗어날 수 있게 같이 또 협력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경고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코인이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몰락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역시 가상화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로 바꿨어요. 그만큼 미래의 어떤 그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걸 화폐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코인을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각 나라의 지폐가 다르듯이 각 나라의 코인이 전부 다른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 왜냐하면은 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쪽은 사실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화폐로 사용되기에는 당분간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먼 얘기고요.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그런 넘어서는 화폐가 암호화폐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이것도 좀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장중에 조정을 받았고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하락 원인은 역시 제약이 약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약했어요. 다 약했고, 특히 이제 바이오가 약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운되는 흐름이고요.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뭐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좋지 않았었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투자 심리 약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역시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를 매도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장중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투자 심리 약화. 이게 뭐냐면은, 자, 월요일에 공매도 재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수의 흐름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특이상 코스피는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약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증권주가 강했던 건 좀 특이한 흐름이죠. 지수가 강할 때 가는 게 증권주인데 오늘은 좀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자, 코스피 오늘 하락했죠.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언급을 했던 게 3200선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돌파를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이 고민이다 말씀드렸는데요. 3200선에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뚫으려고 했으면 여기서 뚫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뚫거나 여기 초반에서 뚫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지수 흐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오늘 계속해서 하락했죠. 코스닥은 낙폭이 커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역시 낙폭이 크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정을 받을 때도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바이오 쪽이 또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락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제약업종이 좋지 못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 시장, 자, 어제 미국 시장 좋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고요. 중요한 건 투자 심리예요. 사실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이 매도할 때 보면은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패닉 장세나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엄청나게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한국이 좀 더 버틸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덜하고요. 무너질 것 같아, 미국도 하락하네, 그랬을 경우에는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괜찮아요. 미국 시장이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런 흐름이라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조금 더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눈치를 보는 흐름,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치를 보는 흐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하다고 보면은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는데요. 증권주들이 거의 다 빨개요. 어쨌든 지수가 하락할 때 증권주가 가는 건 특이한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자, 최근에 좋았었는데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증권주의 강세는 어떤 뉴스 이런 것들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봉투전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중공업지주, 나노스 둘 다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이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호실적
그리고 나로선 흑자전환 소식이 있었어요. 호재성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실적인데요. 현대중공업 지주를 보시면은 많이 갔어요. 이미 뭐 작년 저점에서부터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최근 고점을 또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갔고 이슈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던지고 나서 조정받으면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도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노스도 오늘 또 고점 돌파를 했네요. 굉장히 강해요. 3,000원에서부터 12,000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지주도 그렇고 이미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조정받았을 때 아래쪽에서 단기로 고민을 해보시든가 아니면은 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완전히 밀리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밀렸을 때는 저점을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밀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유료의 매매 결과 상황에 따라서 공개와 생략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덕성우선주는 플러스 200%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매도를 하고 나서 40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기 종목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덕성우선주 한번 보실까요?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전략이 굉장히 그 확고부동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대로 매도 금지, 그래서 무조건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어 가지고 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좀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전혀 개의치를 않았었어요.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뭐 이런 구간들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홀딩을 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는 흐름,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그 관련한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혹시 하락하면은 33,800원이 플러스 200%인데 32,550원, 그러니까 거의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가격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던지고 나서 다시 그냥 매수를 시킬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밀리면은 접근하고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다시 추천을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400%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갈 흐름이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봤던 흐름대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종목을 정리하고 나서 또 같은 동종 테마에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훨씬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요. 현재는 또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 또 충분히 가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에 있어서 결과가 나쁘지 않고요. 현재는 또 중기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기 종목은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어요. 단기에 뭐 15%, 20% 이렇게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단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죠. 이 종목도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화요일에 매수를 시켰습니다. 이 종목 47,000원에 매수를 시켰는데 수요일에 이 종목을 전략을 플러스 15%나 아니면 홀딩 전략이었는데 54,000원이 15%였는데 딱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가면은 그냥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흔들리니까 정리를 했더니 좀 아쉽고요. 어쨌든 뭐 단기 매매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종목들, 보유한 종목들도 역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또 계속해서 수익 실현이 될 것 같고요. 4월에는 결과적으로 중기 종목 그리고 단기 종목들 정리를 하면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5월에도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박스권에서 조정받는 흐름이고요. 3050선까지는 하락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리면은 조금 생각보다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물은 바이오 정치인 공략하고요. 파생은 일단 장중 단타 후에 상방 공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는 보시면은 역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역시 밀리면은 한 이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밀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3100선 근처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고점에서 좀 버티는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고점 박스권이니까 참고하시면서 파생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밀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50선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는 또 상방 공략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정치인 테마주들 순환매 되니까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테마주들 바이오 쪽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조정 조금 더 받으면은 바이오는 또 들어가 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30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